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오늘은 갑상선 눈병증 환자에서 사실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사실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신 질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뭐 근무력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멀티플 스클로시스도 있을 수 있고, 파킨슨도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갑상선이고요. 갑상선은 대표적으로 이 리스트릭티브 마이오패티, 그러니까 제한성 암병증을 일으키는 전신 질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런 모든 환자의 사진들이 전부 다 갑상선 눈병증의 양상인데요. 사실은 다 달라 보이지만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 원인은 이렇게 우리가 엔티젠 프렌티스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얘가 항체를 인식을 하고요. 그 항체에다가 T셀 자극을 주고 T셀이 다시 B셀에다가 항체를 만들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항체가 바로 넘어와서 이 오비탈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을 하면은 얘네들이 아디포즈 티슈로 분비되면은 지방이 프롤리퍼레이트 되면서 눈이 돌출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마이어 파이브로블라스트로 바뀌면은 눈에 있는 익스트라 오큘러 머슬, 눈에 움직이는 눈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사시가 생기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이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항진일 경우에 많이 오지만은 항진이 없어도 우리가 정상에서도 올 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자극하는 사이를 자극하는 항체랑 요거랑은 우리가 같은 항체지만은 요거 없이도 요것이 다른 원인에서 자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있는 갑상선 눈병증은 특히 항체에 더 민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디포즈 티슈가 더 자극이 되면은 눈이 돌출되는 양상만 뜨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트 자극되면은 주로 사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시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게 갑상선 눈병증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히알루로네이트를 만들면은 이게 물을 먹었기 때문에 부종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꺼풀 부종 형태로 환자분들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눈병증은 안구 돌출이나 사시나 눈꺼풀 부종이나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고, 심지어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도 항체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시 수술 아니면 그 밖에 눈꺼풀 안화 수술하려면은 환자분들이 이 런덜 커브에서 스태틱 페이지 안정기에 접어들어야지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환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는지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스 스코어입니다. 카스 스코어는 이 클리니컬 액티비티 스코어라 해가지고 환자의 임상적인 활성도를 평가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지표인데요. 총 7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통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점수를 또 주게 되고요. 또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눈꺼풀이 빨갛게 되어 있거나 결막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각각 1점 1점씩 더해서 총 7점으로 되고, 이것은 환자 경과 관찰을 할 때 추가적으로 환자가 전에 비교했을 때 안구 돌출이 심해졌던지 아니면은 복시가 심해졌던지 시에 떨어졌으면은 각각 1점씩을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 카스 스코어를 가지고 우리가 3점 이상이면은 7점, 3점 이상이면은 액티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디지즈의 모니터링, 어떻게 병이 더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에 쓰기도 하고, 언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지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카스 스코어가 1점, 2점으로 이렇게 안정화돼 있어야지 우리가 인액티브 페이지로 갔다 볼 수 있고, 그때서야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카스 스코어가 보통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눈 움직이 통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땐 통증이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눈꺼풀이 부어있고 1점, 그 다음에 눈꺼풀에 빨갛죠? 1점 줄 수 있고요. 컨정티발 이 결막의 충혈, 그 다음에 이 결막이 부종, 그 다음에 이런 카론쿨의 또 부종 1점,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우리가 이렇게 되면 6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6점으로 굉장히 액티브 페이지에 갑상선 눈병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염증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 사시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카스가 몇 점 정도 될까요? 우리가 환자분께서는 눈을 움직이는 통증이 없었었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통증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은 다 빵점이죠. 나머지 상황에서 보면은 이데마도 별로 눈꺼풀 부종도 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에 뭐 빨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결막에 충혈은 있어서 1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다지 나머지 결막 부종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카스 점수는 1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인액티브 페이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환자가 복시를 호소하면은 이런 인액티브 페이지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술해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환자가 액티브인지 인액티브인지 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RI 검사입니다. MRI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T2 이미지인데요. 이 T2 weighted spin echo, T2 stir, 그다음에 T2 weighted fat saturation 이미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T2 이미지들이 환자의 눈 근육의 염증기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MRI는 물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은 염증이란 뜻이고요. 그 물이 있으면은 MRI T2에서 근육이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얗게 보이면 보일수록 근육에 염증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가 액티브 페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T1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 있으면은 주변에 혈관에서 이 컨트라스트 조영제가 세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우리가 T1 에코가 T1 컨트라스트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이게 언제 찍는 타이밍에 따라서도 이 컨트라스트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T1 컨트라스트보다는 이런 T2 이미지들을 좀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T2 팻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근육의 어떤 대비 하얗게 되는 명암을 더 뚜렷하게 잘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I를 통해서 이 T2의 어떤 시그널 인텐시티가 얼마만큼 인플라메이터리 팩터의 바이오마커가 될 것인가라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높으면 높을수록 염증이 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줄어들수록 이런 염증 마커들, 근육 하얗게 된 것들이 좀 더 가라앉았다. 하얗게 된 것이 좀 더 검게 변한 거죠. 이렇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근육의 어떤 색깔, 뿐만 아니라 근육의 크기, 그 다음에 근육의 내부를 봐야 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근육이 이게 다 하얗게 있으면 이건 염증기입니다. 염증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증 치료하면은 아직 근육이 리버서블하게 작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패턴 자체가 하얗지 않고 유니폼하지 않고요. 패치 형태로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일부는 염증 때문에 물이 있는 거고 일부는 파이브로시스가 와서 염증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육이 섬유화가 와가지고 일리버서블한 팩터들이 섞여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안에가 패치 여러 가지로 섞여 있으면은 치료의 반응이 적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액티브 페이지가 끝나가고 크로닉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MRI를 볼 때는 T2에서 근육의 크기, 얼마만큼 하이퍼 인텐스한지,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서 이 얼마만큼 시그널이 유니폼한지, 넌 유니폼한지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시면은 이때 근육이 이렇게 하였는데요. 염증기에 있다고 판단돼서 스테로이드를 주고서 보시면은 이 근육의 하얀 것들이 많이 좀 감소되어 있습니다. 하이퍼 인텐시티 시그널이 막 감소되어 있는데 안에가 검은색이랑 하얗게 섞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염증 치료가 어느 정도 됐고 환자가 이 근육이 일부는 섬유화가 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근육 크기도 처음보다 많이 좀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의 반응이나 아니면 이 환자가 어떤 페이지에 와 있는지 액티브인지 스태틱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안티바디를 보는 건데요. 이 TS 안티바디, 트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안티바디 테스트는 환자의 액티비티랑 연관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TS 안티바디가 중요한데요. 이 TS 안티바디 이 양에 따라서 환자의 얼마만큼 액티비티가 코릴레이션 된다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TS 안티바디가 사이로드 스티뮬레이터 안티바디가 상승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지를 잘 보고 수술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것이 이 TS 안티바디 수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정상보다 높은 경우에, 정상보다 2배, 3배 높은 경우에 선생님 그러면 수술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불구하고 이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안티바디 수치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파이브러스가 다 되고 하면은 이 갑상선 수치, 자극 호르몬 수치가 아주 높아도 이 항체가 눈을 공격을 해도 더 이상 근육이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항체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환자의 임상 양상, 다시 말해서 이 카스 스코어가 안 변하는지, 카스 스코어가 1.2점인지, 그다음에 하시각도가 안 변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항체 수치만 가지고 수술 시기를 결정하거나 항체 수치만 가지고 환자가 지금 액티브 페이지인지 스태틱 페이지인지를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른 전반적인 눈의 어떤 근육의 MRI 패턴이나 카스 스코어나 아니면 하시각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결정을 하고 만약 환자가 이 스티뮬레이팅 안티바디 수치가 여전히 높다 하더라도 만약에 임상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하시각도가 안정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갑상선 눈병증 사실 수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게 갑상선을 나는 분명히 선생님 제거했는데 제가 갑상선 암 때문에 제거를 수술했는데도 왜 눈병증이 생겼을까라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눈병증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세브란스의 윤진수 교수님이 보관 재밌는 논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6명의 환자들을 대상해서 3.4% 7명 정도가 다른 여러 가지 갑상선 암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술해서 전체 수술했음에 불구하고 나중에 눈병증으로 안과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들은 다 안티바디가 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수술을 해서 이걸 제거했다 하더라도 일부 남아있는 조직에서 안티바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티바디는 B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을 없앴다 하더라도 이 B셀에서 분비된 안티바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갑상선 눈병증이
갑상선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경우가 아주 작은 포션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갑상선 눈병증에서 환자분이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환자분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기를 평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카스스코어, 그다음에 MRI, 그다음에 안티바디 수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티바디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환자가 6개월 이상 카스스코어가 안정되어 있고 사시각도가 변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